네, 안녕하세요. 점프트 스프링부트 3 8회차 내용입니다. 자, 8회차 내용은 3.6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이고요.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같은 이제 회원과 관련된 기능들을 하나씩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6절. 자, 회원가입 기능인데요. 자, 이제 게시판 기능은 거의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회원 기능들을 이제 추가를 해볼 건데, 자, 일단 회원들이 기능이 시작은 회원 가입 기능이 먼저 네,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원 가입을 하려면 이걸 받아주기 위한 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엔티티 클래스가 필요할 텐데, 자, 회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유저라는 패키지에다가 네,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저 패키지를 하나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 패키지 안에다가 사이트 유저라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합니다. 이제 얘는 엔티티 클래스로 사용을 하고요. 아이디, 그 다음에 유저네임,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만들어줬고, 자, 여기서 이제 유저네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니크라는 속성을 이제 추가했습니다. 뭐 유니크라는 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있는 그런 속성으로 동일한 값을 이제 저장을 못하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 같은 거 중복 확인 같은 거 많이 하시죠. 그게 이제 그 똑같은 아이디로 가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니크라는 속성으로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엔티티 클래스를 적용하고 나면은 네, H2 콘솔에 접속을 해서 사이트 유저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엔티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얘를 다루는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하고 서비스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자, 유저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는 JPA를 또 상속받는, 그리고 얘는 지금 아이디가 롱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롱으로 이제 적용을 했고요. 자, 서비스 클래스는 어 이제 유저 회원 가입을 위한 메서드를 이제 크리에이트라고 만들었고요. 이제 그 회원 가입 페이지에서 유저네임, 이메일, 패스워드를 받아옵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트 유저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자, 한 가지 이제 추가된 부분은 그 비밀번호를 그냥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비밀번호 암호화에는 뭐 우리가 직접 암호화를 뭐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제공해주는 암호화 그 이제 메서드를 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비크립트 인코더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사용자가 입력한 이메일 값을 인코딩을 해서 이제 패스워드 값으로 지정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가능은 하지만 어, 이거를 이제 시큐리티 컴피그 클래스에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큐리티 컴피그에다가 요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시큐리티 컴피그 클래스 안에 있는 거고요. 이제 얘도 빈으로 등록을 해놓고 네, 패스 인코더라는 것을 이용해서 네, 비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라는 것을 이제 리턴하도록 네, 하였고, 자, 이걸 이제 빈으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주입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인코딩하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패스 인코더 점 인코드. 네, 여기서 이제 패스 인코더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패스 인코더 인코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인코딩한 다음에 바로 그 패스워드 값으로 네, 셋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 클래스까지 만들었고, 이제 회원가입 폼입니다. 그래서 어, 자, 이것도 그 유효성 검증을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저 크리에이트 폼, 그러니까 회원가입 폼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놨고요. 이제 게터 세터가 있고, 이제 유저네임을 필수로 받겠다. 그래서 이제 세 글자에서 25글자.
이렇게 최소 최대값을 정해놨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필수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 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웹사이트 가입하실 때 보면은 비밀번호 한 번 입력하고 또 한 번 입력해서 두 개가 일치하는지를 많이 체크를 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원투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메일을 필수로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골뱅이 이메일이라고 이제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자, 얘는 이제 이메일 형식이 맞는지, 그러니까 뭐 골뱅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청을 받아주는 컨트롤러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네, 유저 패키지에 유저 컨트롤러 클래스를 추가했고요. 자, 유저 컨트롤러 클래스에는 네, 몇 가지 메서드가 있습니다. 사인업, 요게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를 띄워주는 그래서 유저 크리에이트 폼을 매개 변수로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회원가입 처리를 하는 메서드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유효성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밸리드 유저 크리에이트 폼을 추가를 했고 이제 그 검증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서 바인딩 리절트. 자, 그래서 에러가 있으면 다시 그 회원가입 페이지로 돌려보내는 그리고 에러 메시지를 띄우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비밀번호 검증. 그러니까 첫 번째 비밀번호와 두 번째 비밀번호가 두 개가 일치하는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면은 이제 서비스로 넘어가는 거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네, 또 바인딩 리절트에다가 리젝트 밸류를 이용해서 다시 사인업 폼으로 넘깁니다. 자, 이제 뭐 이 두 가지를 다 통과를 했다면 유효성 검증도 통과하고 비밀번호도 두 개 다 일치하다고 판단이 됐다면 서비스 클래스의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호출해서 유저네임, 그 다음에 이메일, 그리고 패스워드. 패스워드는 뭐 두 개 다 보낼 필요가 없이 하나만 보내면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회원가입이 성공을 하면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게끔. 네. 자,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 네, 사인업 폼 HTML을 추가를 합니다. 네, 레이아웃 상속받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콘텐트 프래그먼트를 이용해서 자, 회원가입을 위한 뭐 아이디를 입력받는 부분, 네, 유저네임으로 입력을 받고요. 자, 여기 이제 폼 에러스, 네, 에러를 출력해주는 부분, 네, 또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 비밀번호 첫 번째 비밀번호,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메일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폼으로 다 가져왔기 때문에 th 필드만 써서 네, 뭐 아이디 네임을 별도로 써주지 않아도 되도록 네,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만든 내비게이션 바에다가 회원가입 링크까지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 밑에다가 네, 유저의 사인업 주소로 요청하는 네, 회원가입 링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회원가입 링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하는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비밀번호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정상적으로 회원 가입이 된다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그 가입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나 이메일 주소에다가 유니크를 걸어놨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아이디나 이메일로 가입을 시도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500 에러가 뜨는 그 화면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예외 처리를 좀 추가를 해보자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회원 가입을 시도를 할 때, 어, 이제 어쨌든 이 유니크가 걸리는 거는 그 DB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크리에이트를 이제 호출하고 나서 예외가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트라이로 그 유저 서비스의 크리에이트를 호출하는 부분을 트라이로 묶어놓고 네, 캐치를 이용해서
데이터 인티그리티 바이올레이션 익셉션이라는 예외를 이제 받아주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바인딩 리절트를 이용해서 이미 등록된 사용자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처리를 하였고, 뭐 나머지 그 뭐 익셉션에 대해서는 뭐 그 해당하는 익셉션을 보여줌으로써 뭐 회원가입이 실패했다.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미 등록된 아이디로 가입을 시도를 해보면 이제는 이미 등록된 사용자입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뜨는 내용으로 보여질 겁니다. 자, 그럼 실습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화면으로 와서 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로 오고요. 자, 여기에다가 사용자 아이디를 유저 뭐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비밀번호를 뭐 1, 2, 3, 4라고 하고요. 자, 여기를 한번 틀리게 1, 2, 3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에다가 이렇게 하고 가입을 시도를 해보면 자, 요거 두 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 2, 3, 4, 1, 2, 3, 4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자, 가입을 해보면 자, 저는 이제 요거를 한번 미리 등록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등록된 사용자라고 이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유저2라고 하고 자, 또 가입을 해보면 지금 또 이제 에러가 발생 이미 등록된 사용자 지금 요 이메일이 또 걸린 겁니다. 자, 이걸 유저2라고 하고 가입을 해보면 이제 가입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H2 콘솔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이트 유저를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유저 1과 유저 2에 대해서 이제 가입이 되어 있고 패스워드가 이렇게 암호화가 된 형태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 기능이 잘 구현이 됐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로그인과 로그아웃 기능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큐리티의 기능을 이제 활용하는 부분인데, 자, 로그인 기능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큐리티 로그인 페이지가 아까 떴었는데 이제 직접 만든 그런 형태로 이제 가보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먼저 시큐리티 컨피그 파일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에 또 추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헤더스라는 부분이 끝나고 나서 또 점으로 폼 로그인이라는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로그인 페이지를 이렇게 유저의 로그인이라는 이제 주소로 요청을 하겠다라는 거고 로그인을 성공하게 되면은 메인 페이지를 띄워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다시피 HTML이 아니라 URL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의 어떤 주소값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저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러에다가 그 로그인 화면을 띄워주기 위한 주소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 줘요. 자, 로그인 페이지는 로그인 폼 HTML로 만들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거 레이아웃 들어갔고 요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 로그인 주소로 요청을 하도록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사용자가 자기의 정보를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먼저 자, 레파지토리를 먼저 좀 수정을 합니다.
그 find by 유저네임이라는 메서드를 추가를 했는데 이제 사용자의 어떤 아이디로 일단 DB에서 조회를 해오는 거예요. 네, DB에서 조회를 해오고 자 그리고 어, 이 시큐리티는 권한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권한이라는 거는 그 뭐, 뭐 카페나 이런 데 보시면 뭐 관리자가 있고 뭐 매니저가 있고 뭐 우수 회원, 뭐 일반 회원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그 등급마다 뭐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가 또 다르죠. 뭐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뭐 손님인데 이제 뭐 어떤 일정한 등업 조건을 만족하면 뭐 일반 회원이 되면서 뭐 특정 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고 또 뭐 활동을 또 열심히 하면은 또 등급이 올라가서 뭐 또 뭐를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등급으로 매겨져 있는 것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권한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뭐 많이 다루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그 권한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유저 롤이라는 네, 이넘을 만들었습니다. 이넘. 네, 그래서 어드민과 유저 두 가지 권한을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해서 네, 이제 적용을 할 거고, 자, 이제 시큐리티 서비스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자, 이 시큐리티 서비스 클래스는 좀 독특한 부분이 유저 디테일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시큐리티에서 제공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메서드를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로드 바이 유저네임이라는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뭐 사용자 정보를 확인한다든지, 뭐 권한을 이제 관리한다든지, 네,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저네임이 어드민이라면, 그러니까 관리자가 로그인을 했다면 그 권한을 이제 어드민 권한을 그 권한 정보로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유저 권한으로 네, 분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저라는 객체로 리턴을 하면서 유저네임과 비밀번호와 그 다음에 권한에 대한 정보를 네, 담아서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설정을 또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사실 회원 기능을 다루다 보면은 시큐리티를 처음에 세팅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뭐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뭐 손대야 될 부분도 많고 한데, 이 시큐리티 설정만 제대로 되고 난다면, 뭐 사실 그냥 시큐리티 없이 회원 관련 기능들을 수행하다 보면 좀 고민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시큐리티를 적용만 잘해 놓는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시큐리티가 해결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큐리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빈을 하나 추가로 등록했고요. 네, 그 권한 관리를 하는 그런 메서드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메서드는 이제 인증과 권한 프로세스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붓바에다가도 네, 로그인으로 바로 가기 위한 링크를 네, 이제 링크 값을 제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한 결과를 보시면 로그인 화면으로 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네,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도록 처리가 됐고요. 어, 자, 그런데 그 여기에 이제 로그인이라고 이제 계속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그 웹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은 뭐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뭐 어떤 본인의 어떤 프로필이 보인다든지 뭐 아니면 로그아웃이 마이 페이지라는 게 보인다든지 뭔가 로그인 전과 후에 그 나붓바에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데 자 여기에서도 로그인을 했으면 여기에 로그아웃이라고 보이고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로그인이라고 보이게끔 좀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나붓바 부분에 그 로그인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했고요. 자, 요게 이제 권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로그인을 했는지 여부이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is anonymous라는 걸 이용해서 로그인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 그래서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얘가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로그인이 된 상태라면 네, 로그아웃이 보이도록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큐리티가 주는 기능들인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로그아웃 기능인데요. 로그아웃 기능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시큐리티를 거쳐서 로그아웃 기능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또 시큐리티 클래스로 와서 폼 로그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문장이 끝이 아니라 또 이어서 점으로 로그아웃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아웃에 대한 그 주소는 이렇게 유저 로그아웃으로 잡아놨고요. 그래서 로그아웃이 성공하면 또 메인 페이지로 가도록 네,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션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션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그 사이트를 이동할 때마다 뭐 내 정보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제 그 세션 정보도 다 삭제를 해서 네, 뭐 깔끔하게 내 정보가 남아있지 않게끔 네,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까지 살펴봤고 네, 실습 화면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회원가입은 이제 이전에 해봤고, 자, 로그인 화면으로 가서, 자, 유저원에 저는 여기 비밀번호를 123이라고 했는데, 다른 비밀번호, 틀린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하고 로그인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사용자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 달라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다시 네,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시도해 보면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됐고 대부분 이제 로그아웃으로 이렇게 바뀐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로그아웃을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다시 로그인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6절, 3.7절에서 이제 회원에 대한 기능들을 이제 시작을 해보고 네, 로그인, 로그아웃까지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게 시큐리티 설정에서 이제 좀 그 이제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네, 깃허브에 있는 코드를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잘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